음. 아, 잠시만요. 이걸 제가 보기 편하게. 됐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이랩 바이 뉴틸라이트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쪽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이랩 바이 뉴틸라이트 왜 나온 걸까요? 유산균 시장 아메이 선두주자죠. 나의 건강을 결정하는 내 몸 그리고 내 습관, 내 생활이 남들과 매우 다르죠.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한 솔루션도 남들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나도 심지어 쌍둥이도 그리고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리고 한 집에 살아도 그리고 개개인의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남들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이 미세한 인체 시그널까지 분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마이랩 바이 뉴틸라이트입니다. 이제 모두의 건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으로 그래서 아우에서 마이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의 마이 시대 이걸 바로 마이랩이 열어가는 거죠. 자,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이에요. 자, 건강 설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자, 마이랩 바이 뉴틸라이트는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우리 유전체가 전부가 아니죠.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인 미생물의 생태계.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자, 사람 몸에는 39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 장내 유익균과 장내 유해균들이 공존을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미생물 생태계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미생물들이 소화기계, 면역계, 대사체계, 신경계 등 인체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필수 기능을 하고 또 신체 전반과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체 대부분의 조직 그리고 혈액에는 수천 종류에 이르는 약 39조 개의 미생물 집단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 내 몸속에 있는 이 미생물 생태계가 다양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생성을 하고 유익한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뇌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 간, 장 등 온몸 곳곳 구석구석으로 다 퍼져나가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전신 건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핵심 비결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얘들이 정말 유익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인간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생태계라고 했죠. 이게 구체적으로는 미생물과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말합니다. 자, 미국 국립보건원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결과에 의하면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건강을 좌우한다라고 밝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 내 몸에 거주하고 있는 이 미생물들의 유전자가 내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에는 면역 체계 발달과 외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 기능, 그리고 영양소 및 약물 대사 기능, 그리고 뇌 행동 발달 조절, 인체에 유익한 대사산물인 포스트 바이오틱스 생성, 이 모든 것에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볼게요.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사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사산물 안에는 단세지방산, 뭐 항균 펩타이드, 비타민, 세로토닌 등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 단세지방산이에요. 이 단세지방산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도 불리는데 대부분 대장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장 점막에서 흡수가 돼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침이나 눈물, 콧물 같은 체액도 이 단세지방산이 만들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또 부티르산이라는 단세지방산도 만들어내는데 이 부티르산이라는 단세지방산은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없으면 대장벽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장벽을 유지할 수 없다? 밀접 접합이 되지 않는다? 뭐 생각나세요? 장누수증. 그쵸? 그래서 부족하면 점막에 틈이 생겨요. 세균이 몸속으로 침입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세지방산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데 장내에 pH 유지하는 것도 이 단세지방산이 하고요. 그리고 비만 억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내년에 이 비만 관련해서 또 유산균 나오잖아요. 이 비만 억제도 단세지방산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 기능 강화 그리고 혈당 상승 억제도 이 단세지방산이 도움을 줍니다. 알레르기 억제도 그리고 암 예방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이 단세지방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 하나 항균 펩타이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암 효과도 있어요. 항염 효과도 있고 2개 이상의 아미노산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 이것도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생성된 대사 물질인 포스트바이오틱스의 하나라는 거죠. 자,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은 인간 우리 몸의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고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장내에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을수록 건강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 상태, 불균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 상태이다. 그럴 때는 면역 기능에 있어서 생애 초기 면역계가 형성이 되고요. 감염 및 부상 시에 면역 반응으로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 상태예요. 그럴 때는 감염에 취약해져요. 그리고 천식, 아토피 등 자가 면역 질환 유발하겠죠. 알러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대사 기능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 상태일 때는 대사 항상성도 유지가 돼요. 인슐린 저항성, 지방 축적, 식욕 조절 등을 관여하는 호르몬 조절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불균형할 때는 지방이 쉽게 축적돼요.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죠. 그리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 이런 대사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이 당연히 해롭게 되겠죠. 그리고 신경 기능도 한번 볼게요. 정신 건강, 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분비시켜줘요. 그런데 불균형하면 우울증, 치매, 자폐,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마지막 소화 기능도. 자,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 상태일 때는 영양소 대사 능력도 좋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잘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불균형한 상태면 장내 유해균들이 장내에서 유해 물질이나 가스 등을 막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통, 복부 팽만, 설사나 변비 등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화불량도 생기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 상태는 우리 건강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으로부터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라고 했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들도 있거든요. 그런 영양소들은 대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고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물질, 즉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단세지방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아미노산, 비타민 B군, 비타민 K, 항균 펩타이드, 신경 전달 물질 등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혈액과 임파선을 타고 뇌, 간, 심장 등 온몸의 장기로 이동해서 다양한 건강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인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지시한 일을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직접 수행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되는 이 비소화성 탄수화물,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지 않았던 것들, 식이섬유, 이눌린,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를, 자, 프로바이오틱스와 이 내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들이 분해를 하고 발효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한 게 바로 이 대사산물, 대사물질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알겠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하고요. 이게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균형이 맞춰야 되고 그래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필요하군요. 중요하군요. 그런데 왜 꼭 개인 맞춤형으로 그냥 좋은 거 하나 둘 하고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개인 맞춤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필요한 걸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좋은 균을 먹는 것이 건강한 미생물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 좋은 그 유산균을 먹었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딱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모두 다르기 때문인 거죠. 동일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섭취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어도 시기마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딱 맞는 제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습관, 생활습관 솔루션이 동시에 필요한 거죠. 먹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식습관도 갖춰야 되고 생활습관까지 맞춰져야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미에서 준비한 마이랩 바이 뉴틸라이트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 마이랩은 국내 유일한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바이오틱스 듀얼 분석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냥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만 검사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어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뉴틸라이트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선두 기업인 HM 파마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래서 국내 유일 듀얼 장건강 분석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식습관 거기에 생활습관 가이드까지 같이 솔루션으로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산균을 먹었을 때 먹었어 하고 끝이 아니고 그 유산균이 내 장내에서 제대로 서식하고 제대로 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듀얼 장건강 분석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분석해요. 분석 기술을 보면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이라고 해서 NGS를 통한 미생물들의 종류 그리고 분포 그리고 양을 분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냐면 내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장내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어떤지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미생물 분포도는 어떤지 이런 결과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은 LCRID 기술이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들의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 그걸 직접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피마스라고 해서 특허 기술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을 하는데 이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지수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이 뭔가요? 이걸 한번 볼게요.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도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HM에서 독자 개발한 개인 맞춤형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 기술이에요. 개인의 분변으로부터 장내 미생물들을 증폭해서 개인에게 딱 맞는 바이오틱스가 뭔지 선별을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냐면 일단 분변 채취를 해서 개인이 하셔야 되겠죠. 분변 채취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분변을 6개의 튜브로 나눠요. 그래서 6개의 복제장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6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뒤에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을 해요. 선별된 것 중에 저는 타입 1이거든요. 이렇게 각각 맞춤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해서 각각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내는 이 기술이 AI 기반 기술입니다. 뒤쪽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독보적입니다. 이 독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 HM파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듀얼 분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HM파마는 CTO 비렐름 홉잘펠 교수, 발음 너무 어려워요. 세계 식품 미생물 및 위생연합의 회장입니다. 40년 동안 연구, 교육, 몰두, 세계 과학 학술지에 370편의 논문 게재한 장내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그런 분이 우리 이 제품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분석 결과 궁금하시죠? 어떻게 봤나요? 분석 결과. 일단 결과 요약은 한 장으로 딱 받아보실 수 있어요. 피마스 유형에 맞게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을 할 건지 결과가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보여져요. 그러면 내 장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어떤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어떤지, 장내 유익균은 뭐가 있는지, 유해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장으로 쫙 보여지는데 이걸 분석 결과를 그 뒤에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에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까지 해줍니다. 자,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대사산물의 균형. 자,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이 균형이 결국에는 장내 환경 건강의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사산물, 이 대사산물이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야 골고루 영향을 미칠 테니까.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이 장내 환경 건강의 지표가 되는 건데 장내 미생물들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물질을 확인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단순히 장내 미생물 종류, 내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만 분석했을 때보다 더 정확한 장내 환경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사체 분석 기술 있죠. LCRID. 그리고 머신 러닝 모델 기술, AI죠. 머신 스스로 공부해. 머신 러닝 모델 기술을 통해서 장내에 존재하는 이 단세 지방산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 현재 장 건강 상태를 예측하여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은 장내 미생물이 생성한 대사물질, 그 중에서도 이 단세지방산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돼요. 자, 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과 단세지방산이 왜 중요한데? 자,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은 그 장내에 있는 단세지방산의 비율로 계산이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영양소들은 소장에서 쉽게 소화되지 못해요. 분해되지 못해요. 흡수되지 못해요.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서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되고 발효되고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건데 이 단세지방산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세지방산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단세지방산은 앞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중에 산도도 조절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균의 성장도 돕고 장세포도 튼튼하게 하고 면역도 조절하고 다양한 신체 기능을 한다는 거. 자, 이런 지표를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배변 건강 측면에서 변의 모양이라든지 뭐 배변 후 만족감이라든지 배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표본과 비교해서 결과지를 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장내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는 또 하나 건강의 지표가 되는 건데,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대사 물질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능력도 좋아져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좋아져요. 바이러스와 감염균에 대한 방어 능력도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인지 결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 유익균은 두 가지 종류로 대표적으로 나뉘는데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으로 나뉘어서 전체 표본 대비 비교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보통 소장에서 많이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제가 받아본 결과는 저는 이 락토바실러스가 굉장히 좀 적더라고요. 대신 비피도박테리움은 표본 대비해서 양이 좀 많은 편으로 결과서를 받아보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들을 직접 눈으로 딱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내 유해균 관련해서 장내 유해균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발견될 수 있는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대사 건강 관련해서, 그리고 신경 건강 관련, 면역, 그리고 소화기 건강, 영양소, 대사 관련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선 심혈관 기능 관련 미생물이 만약에 표본 대비 내가 좀 부족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장내 미생물들이 부족해. 그러면 심혈관 기능을 하는 미생물들이 힘이 약한 거죠. 그러면 나는 심혈관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좀 더 먹어준다면 내 장내 미생물들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세몬 오메가3라든지 진코엠이라든지 수어블 레시틴이라든지 이렇게 섭취를 더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간 기능 관련 미생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 기능 관련 미생물이 좀 표본보다 부족한 걸로 이렇게 결과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밀크시스를 더 먹었죠. 평소에 드시는 것보다 저는 좀 더 챙겨 먹었어요. 왜? 내 장내 미생물들이 간 기능 관련해서 좀 힘이 약해.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니까 밀크시스를 좀 더 챙겨 먹었던 거죠. 그리고 체지방 관련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먹는데 살이 쪄. 그러면 체지방 조절하는 관련 미생물들이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뭐 드시면 좋을까요? 그쵸. 공액 리놀렌산, CLA 드시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신경 건강 관련해서 두뇌 건강, 수면 건강 이렇게도 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똑같아요. 두뇌 건강 내가 좀 부족하다. 진코엠 좀 더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잠을 잘 못 자요. 뭐 드시면 좋을까요? 아름답고 고요하게 태아닌샷 너무 좋겠죠. 제가 이 태아닌샷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유를 알았어요. 수면 관련 미생물이 제가 표본 대비 몹시 낮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참으로 좋아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면역 관련해서 면역 기능 관련해서는 뭐 드실 거 많죠. 면역 젤리도 있고 WX도 있고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 거기에 또 아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제품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미팅 때 코로나 그 백신 2차를 맞고 매우 몹시 아팠거든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면역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화기 건강 관련해서 설사라든지 변비,
복부 불편감 그거 관련해서도 지표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딱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받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나구나. 내 장내 미생물들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결과를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소 대사 관련해서 탄수화물 소화 이 부분이 부족하시면 당연히 똑같이 드셔도 탄수화물이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속이 부대끼시기도 하고 그리고 살이 좀 더 찌시기도 하겠죠. 그러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뭐 드시면 좋을까요? 뭐라고요? 그쵸. 슬림 스마트. 슬림 스마트 드시면 탄수화물 대사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지방 전환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 억제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 이 부분이 정말 우아했던 게 제가 근육이 잘 안 붙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았어요. 단백질 소화 관련 미생물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똑같이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어도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이걸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고 근육도 잘 생성이 안 되는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단백질 먹고 흡수가 더 잘 되도록 비타민 뭐 B 플러스라든지 이스티비라든지 한토블렌드라든지 꼭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단백질을 좀 더 먹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니까. 그리고 비타민 생성 관련 미생물까지 이렇게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예방의학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장내 미생물들에 따라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준다면 건강에 확실히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 솔루션, 맞춤 식생활, 그리고 맞춤 생활습관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되느냐 그걸 먼저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련, 운동, 그리고 흡연에 관련해서 각각으로 솔루션을 제안을 해줍니다. 채소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일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발효 음식 섭취라든지, 과자, 빵 등 당류 섭취라든지 각각 제품별로 맞는 솔루션을 제안을 딱 해줘요. 예를 들어서 짜게 먹는 습관 이런 항목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 저염 식사 습관을 유지해 주세요. 소금을 과하게 섭취할 시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고 장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을 솔루션으로 딱 제안을 해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맞춤 식습관 중에서 포드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드맵. 발효되기 쉬운 뭐 올리고당류, 이당류, 단당류, 뭐 폴리올 이런 게 포드맵인데 식이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미생물들에게 발효되는 이런 올리고당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포드맵 식품을 섭취를 하는 게 제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저 포드맵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수면. 저는 9시간은 자야 된다고요. 수면은 뭐 7시간에서 9시간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운동 관련해서도 하루에 운동을 얼마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피로도 관련해서 스트레스 관련해서 흡연 관련해서 각각 솔루션으로 맞춤으로 제안을 해주는 그게 바로 우리의 남다른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바이 뉴틸라이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제대로 알고 계셔야 소비자들한테 미리미리 설명도 해주고 이런 제품이 나올 거야. 이런 솔루션을 너한테 제안해 줄 수가 있어. 앞서가는 아메이 이런 기업이야 라고 하신다면 좀 더 남들과는 다른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리더님들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품 강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